사람 비슷한 형체인데 눈빛은 막 희번덕거리고 얼굴이 또 하나 있더라. 공격할 듯이 겁을 주는 그 모습이 기본은 아니거든요. 충격적이면서도 희한하면서도 한국형 판타지에서 꼭꼭 나오는 묘사가 뭐냐면, 조선왕조실록에 성종 임금님이 나도 궁금하다, 심지어는 화포를 쏘아서 귀신을 쫓으면 어떻겠느냐, 인어라고 해서 어떤 신비로운 인어 공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 게 아니라 그냥 약간 해산물처럼 생각을 한 거예요. 조선시대 사람들 사고방식이 지금 생각해보면 좀 비범하죠. 안녕하세요. 한국의 옛 문헌에 기록되어 있는 한국 괴물 이야기만 모으고 있는 작가 곽재식입니다. 여러분, 괴물이라고 하면 뭐부터 떠오르십니까? 보통 미국이나 유럽 이런 데서 유행한 여러 가지 다양한 괴물들, 이런 거부터 먼저 떠오르실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면 우리나라도 역사가 깊고 옛날부터 사람들이 많이 살았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에도 괴물 이야기가 없었을 리가 없잖아요. 그래, 우리나라에도 도깨비도 있었던 것 같고 조금 떠오르시기도 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한국에 있는 괴물 이야기는 어떤 것이 있었을까, 그런 거를 모아서 제 나름대로 재밌는 이야기를 만들어 보려고 하기도 하고 책으로 엮기도 하고 그런 일들을 쭉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지난 10여 년간 옛 기록들을 찾아보면서 정리한 여러 가지 괴물 이야기들 중에 제일 재밌고 요거 정말 신기하다 싶은 그런 것들만 모아가지고 지금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기심이 많은 동물이잖아요, 사람이라는 동물 자체가. 그래서 이런 신기한 이야기, 이상한 이야기에는 계속해서 관심이 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괴물 이야기가 언제 어디서나 좀 매력적으로 여러 사람들에게 관심을 끄는 것 같고요. 우리나라의 옛 기록 속에도 정말 다양하고 많은 괴물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사람 모습과 좀 비슷하게 생긴 그런 괴물들만 뽑아서 말씀드릴게요. 제일 먼저 고구려의 일부였던 옥저 지역, 지금의 함경도 지역에서 어떤 사람이 보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괴물로는 정수리에, 머리통 쪽에 얼굴이 또 하나 있다라는 거예요. 얼굴 두 개인 이상한 그런 종족이 사는 나라가 바다 건너편에 어디에 있는 것 같다, 이런 소문이 삼국시대에 돌아가지고 중국 사람들이 중국책에 소개한 이야기 이런 게 돌고 있는 경우도 있고, 조선 후기로 넘어가 보면 명엽지혜라는 이야기 책에 신기원요라는 제목으로 실려있는 글에 보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 사람 비슷한 형체인데 몸통, 머리, 왼팔, 오른팔, 왼다리, 오른다리 6조각으로 나뉘어 가지고 기어다니고 걸어다니고 하면서 사람을 막 공격할 듯이 겁을 주는 괴물이 있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요. 학산한원이라는 조선시대 이야기 책에는 서울의 종로, 종묘 근처에서 어떤 게 있었다라는 목격담이 실려있냐면, 삿갓 같은 것을 쓰고 있고, 도롱이라고 하죠. 옛날 사람들이 비옷으로 입던 옷 같은 거를 쓰고 있는데, 비도 안 오는데 그렇게 삿갓 쓰고 도롱이 입고 있는 모양부터 좀 이상할 것 같은데, 눈빛은 막 희번덕거리고 다리는 하나였대요. 그래서 콩콩 뛰어다니는 그런 형상이었는데, 그러면 그렇게 빠르지 못할 것 같잖아요. 근데 한번 뛰면 지붕 위로 올라갈 정도였고, 그대로 하늘로 날아서 도망갔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런 이야기도 있었고, 송천필담 이런 책에는 백악산 야차라고 해가지고 얼굴은 크고 둥글넓적한데, 여기까지 설명해보니까 왠지 저처럼 생각되는 느낌인데, 입이 아주 빨갛고 크고 찌그러진 삿갓을 쓰고 있는데 옷이 깃털을 엮어가지고 만든 것 같은 옷인데 비린내가 너무 심하고 이런 이상한 게 나타나는데 되게 나쁠 것 같잖아요, 이런 이상한 모습이면. 근데 나쁜 짓을 한 건 아니고 이항복에게 와가지고 앞으로 임진왜란이 일어날 것이니까 조심해라라고 좋은 경고의 이야기를 해줬다라는 이런 이야기도 있거든요. 그래서 되게 다양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런 이야기만 들으면 좀 너무 낯설고 뜬금없이 이게 무슨 엉뚱한 이야기야 라고 싶으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좀 친숙하고 들어본 것 같다 싶은 이야기들 중에 이런 의외의 모습이 있습니다 하는 이야기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포 영화나 한국형 판타지 이런 거에서 제일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귀신 이야기부터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한국의 전통적인 귀신이라고 하면 여러분 뭐 떠올리십니까? 옷은 보통 흰 옷을 입고 있고 머리 이렇게 길게 늘어뜨리고 보통 여성인 경우가 많죠.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전형적인 한국의 귀신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그런 모습의 귀신이 자리 잡은 게 되게 최근인 것 같아요. 한 1960년대 정도? 왜냐하면 조선 후기의 귀신 이야기들만 봐도 그 모습이 기본은 아니거든요. 천예록이라는 책을 보면 이 책은 이런 귀신 이야기, 신기한 이야기만 정리해 놓은 책이기 때문에 귀신 이야기가 유독 많이 실려 있는데 긴 머리 여성 귀신이 얼마나 있을까 싶어가지고 제가 한번 세봤어요. 세보니까 60% 이상이 남자 귀신이더라고요. 그래서 옛날 귀신 이야기의 모습을 보면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들이 훨씬 더 많이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소개해드릴 괴물 같은 귀신 이야기는 조선 전기에 서울 시내에 파다하게 퍼져 있었던 귀신 이야기입니다. 지하지인이라는 이름으로 자신을 소개했다고 하는 귀신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임금님도 관심을 가질 정도로 실록에도 실려 있는 그런 귀신입니다. 이두라는 사람의 집에 계속 귀신이 나온다. 창문 종이를 찢기도 하고 기와와 돌을 던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또 때리기도 했다는 뭐 그런 이야기도 있기도 한데, 모양만 일단 말씀을 드리면 상체는 없고 하체만 있는 모습이었대요. 굉장히 남루한 그런 치마를 입고 있었다고 하고 치마 사이로 보이는 다리는 뼈다귀만 남은 것 같은 시커먼 이상한 모습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귀신을 목격한 사람이 물어본 거예요. 아니 도대체 다리가 왜 이렇게 생겼냐고 하니까 그 귀신이 하는 말이 나는 지하지인인데 이런 모습인 것도 당연하지 않느냐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소개한 말이 지하지인이기 때문에 괴물의 이름을 지하지인이라고 저는 부르고 있는데, 어찌나 서울 시내에서 파다하게 퍼져 있었던지 조선왕조실록 성종실록에 서기 1486년 음력 11월 25일자 기록에 성종 임금님이 나도 궁금하다. 그 귀신 이야기가 도는 그 집에 사는 사람한테 진짜로 그 집에 귀신 나오느냐 한번 물어봐라 라고 지시를 해가지고 그거에 답을 들은 이야기가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우리가 대책을 논의해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화포를 쏘아서 귀신을 쫓으면 어떻겠느냐라는 그런 이야기가 실록에 실려 있기도 합니다. 조선시대 사람들 사고방식이 지금 생각해보면 좀 비범하죠. 그런데 좀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면 조선시대 사람들은 귀신이라는 것은 굉장히 음험한 곳에서 나타나는 음기의 덩어리다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을 했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양의 기운을 가진 뜨겁고 불길이 솟는 것 이런 게 있으면 귀신과는 상극인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불을 뿜으면서 큰 소리를 내는 대포를 쏘면 귀신을 쫓을 수 있다라는 식으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정말 친숙한 또 다른 괴물 이야기라고 하면 전 세계 어디서나 많이 퍼져 있는 인어 이야기 한번 또 해볼 수도 있겠죠. 인어 이야기 여러분 제일 쉽게 떠오르는 거 생각해 보시면 보통 안데르센 동화에 나오는 그 인어 모습 제일 먼저 생각나실 거예요. 하체가 물고기이고 상체가 사람이죠. 그런데 동양에도 인어 이야기가 옛날부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에는 교인이라고 하는 것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역시 여성의 모습으로 묘사되는 경우가 많고요. 교초라고 하는 옷감을 딸 수 있는 재주가 있었대요. 그리고 그 교초가 굉장히 질이 좋고 신비로운 옷감으로 전설 속에서 알려져 있었습니다. 또 인어가 눈물을 흘리면 진주가 된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도 중국에는 좀 퍼져 있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중국 고전에서 중국의 문학자들이 많이 활용했던 그런 소재이기 때문에 조선, 고려, 우리나라 쪽에도 많이 알려졌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옛 글이나 한시 이런 거를 보면 비유법들을 활용한 것들이 자주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굉장히 좋은 옷을 임금님께서 내려주셨다라고 하면 아, 임금님께서 내려주신 이 옷은 마치 교인이 짠 교초로 되어 있는 것 같구나 뭐 이런 식의 칭송하는 글이 왕왕 보입니다. 그런데 정작 조선 사람들이 내가 실제로 인어를 본 것 같다. 목격담 속의 인어 모습은 교인 이야기하고는 굉장히 다릅니다. 제일 많이 알려진 이야기는 어우야담이라는 조선의 대표적인 이야기책에 실려있는 김담령이라는 사람이 본 목격담 속에 나오는 인어 이야기인데요. 요게 소재로 돼서 그 전지현 배우님 나오는 연속극도 만들어진 적이 있었죠. 김담령이 본 인어의 모습이 전지현 같았다 이런 건 전혀 아니에요. 이 어우야담 속의 인어 모습은 어떤 식으로 돼 있냐면 입 주위에는 누런 수염이 나 있었다. 검은 머리털이 이마까지 내려오고 몸이 옅은 적색이나 흰색이었대요. 이거부터가 일단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인어 모습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그죠?
그리고 손바닥, 발바닥에 주름살이 있었다라고 돼 있어요. 발바닥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체가 물고기인 모습 이런 게 아닌 거예요. 팔다리가 다 있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얼굴이 굉장히 아름답고 귀엽게 생겼다. 이런 식의 묘사가 많고 충격적이면서도 희한하면서도 조선의 인어 이야기에서 꼭꼭 나오는 묘사가 뭐냐면 이 인어를 잡아다가 기름을 짜면 그 기름의 질이 고래 기름보다도 더 좋아가지고 최상급의 기름으로 친다라는 이야기가 꼭꼭 나옵니다. 그러니까 되게 인어라고 해서 어떤 신비로운 마법을 부리는 것 같은 인어 공주 막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 게 아니라 그냥 약간 해산물처럼 생각을 한 거예요, 조선시대 사람들은. 그래서 유몽인의 어우야담에 나와 있는 인어 이야기는 뭐냐면 어떤 어부가 인어를 잡아가지고 희귀한 거 잡았다, 와 땡 잡았다, 이거 기름 짜서 팔면 진짜 한몫 잡을 수 있을 텐데 라고 해가지고 잡아가지고 기름을 짜려고 하는데 이 김담령이라는 사람이 서울에서 동해안에 바닷가로 온 벼슬을 하는 관리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보고 너무 사람하고 비슷하게 생겼고 너무 귀엽게 생겼고 너무 불쌍한 거야. 그래가지고 아니 좀 풀어주자, 너무 사람처럼 생겼다라고 해가지고 그 어민이 되게 아쉬워하면서 풀어줬다라는 뭐 그런 내용이거든요. 이 이야기는 이 어우야담이라는 이 책 하나에만 나오는 게 아니고요, 비슷한 형식의 인어 이야기가 여러 곳에서 많이 나옵니다. 위백규라는 학자, 이분이 쓰신 경물설이라는 책에 보면, 이 책은 무슨 이야기책 이런 게 아니고요, 되게 심도 있게 철학을 논하는 그런 책인데 그 책의 중간에 잠깐 예시로 인어 이야기가 살짝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보면 무슨 이야기 나오냐면 그 인어조차도 잡아가지고 꺼내놓으니까 뭔가 수치심이 있어서 그러는지 몸을 이렇게 가리더라. 사람이 그런 수치심을 갖고 있고 좀 부끄러운 부분은 가리려고 하는 거는 사람이 아닌 인어에게도 적용이 되는 가장 기초적인 본능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 이야기를 끌어다 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과 가장 비슷한 동물의 예시로 인어를 제시하고 있는 거죠. 이런 이야기가 좀 극단적으로 나간 이야기로는 이옥이라는 분이 쓰신 이야기책인 백운필이라는 책에 실려있는 이야기가 있는데, 어떤 사람이 황해도 지역, 서해안 지역이었던 것 같아요. 그 지역을 여행을 하다가 어떤 빈집에 이상한 우리 같은 게 있는데 그 우리에 어떤 여성하고 어린이들이 갇혀 있는 모습을 본 거예요. 말을 할 줄 모르는 것 같은데 보니까 너무 다 귀엽게 생겼고 아름답게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상하게 여겼는데 그래도 말도 걸어보려고 하고 친한 척하고 뭐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이 지나가던 행인이 거기에 되게 정을 붙이고 그 사람들과 따뜻한 교류를 하면서 그 우리 속에서 그러고 있었대요. 근데 대충 한 다음 날쯤 돼가지고 집주인이 나타난 거야. 그래가지고 아 당신 뭐 하냐고, 그거는 사람이 아니라 인어라고, 내가 지금 잡아가지고 여기 잠깐 보관해 놓고 있는데 내가 오늘 이거 잡아가지고 살은 안주로 쓰고 기름은 짜가지고 팔고 하려고 한다고 집주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깜짝 놀라가지고 그러면 안 된다라고 막 부탁하고 사정했다, 너무 불쌍하다라고 했다는 그런 식의 이야기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조선시대 인어 이야기는 주로 사람과 동물 사이의 경계는 어디까지인가, 사람은 사람으로 대해주고 동물은 동물처럼 대해주는데 만약에 동물 중에서 정말 사람하고 공감이 많이 가는 그런 게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사람과 동물을 나누어서 어떤 도덕을 적용하는 게 맞을까 하는 그런 고민하고 맞닿아 있는 이야기거리로 굉장히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조선시대 이 인어 이야기가 왜 생겼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주로 동해안에서 많이 발견되는 바다사자라든가 물개라든가 강치 같은 그런 동물 보면 팔 다리가 있죠. 잡아가지고 얼굴을 보면 되게 귀엽게 생겼습니다. 눈빛을 보면 좀 사람 닮은 면도 있고, 그리고 그런 동물들이 지방질이 많기 때문에 예전에 보호되지 않을 때는 잡아가지고 실제로 기름 짜는 용도로 활용된 적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좀 인어 이야기로 와전된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한번 저는 해봤습니다. 사실은 제가 괴물 이야기 모으려고 했던 최초의 동기가 제 소설 쓰려고 모았던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게 나중에는 또 이제 흘러 가가지고 영화로 혹은 뭐 텔레비전 시리즈 같은 걸로 만들어 보겠다라고 해가지고 영상화 계약을 하는데도 성공한 그런 것이 있었거든요. 실제로 스타워즈 시리즈에 보면 AT-RT라고 하는 이상한 로봇 같은 기계가 나오는데 상체가 없고 하체만 있는 로봇이에요. 그래서 그 하체 위에 사람이 타고 다니는 그런 로봇이거든요. 이거 지하 지인, 우리나라 옛날 귀신 이야기 속에 나오는 귀신 모습하고 비슷한 면도 있지 않습니까? 또 요즘 영화 중에 더 쉐이프 오브 워터라고 해가지고 물에서 사는 사람 비슷하게 생긴 생물과 그 사람이 막 교감을 나누고 하는 그 이야기 있잖아요. 근데 막 실험하는 사람들은 그냥 단순한 생물로서만 대우하려고 하고 동물로서만 취급하려고 하고, 그런 이야기하고 좀 감성이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그 이야기의 소재도 좋지만 이야기 속에 담겨있는 그 정신도, 주제의식도 요즘에 살려서 사용하기 좋은 이야기거리구나,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전혀 다르게 활용해 보시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